그러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안녕하세요, 영재비입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여러분 가정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 측정 데이터를 기다리시는 분이 많을 텐데 또 새로운 제품이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지금 소개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짐작하셨을 거예요. WH-1000S Mark 4가 8월 7일 전세계에 공개가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제가 아이유를 영접한 지 2년이 지나버렸네요. 2018년 7월쯤에 소니에서 제안이 왔어요. WH-1000S Mark 3를 출시하는 날 저에게 ANC 성능 발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발표나 PT 같은 거 딱 질색인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떡밥을 탁 던지시더라고요. 아이유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뭐 덥석 물었죠. 그리고 막상 발표할 때는 떨려가지고 앞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의 이러고 발표를 했는데 그 사진들이 여러 블로그랑 뉴스에 딱 박혀 있더라고요. 흑역사 하나 제대로 만들었죠. 그리고 소니 개발 담당자하고 저하고 둘이 아이유가 있는 대기실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은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지금 WH-1000S Mark 4가 이렇게 출시했습니다. 전파 인증은 이미 2월달에 받았던데 생각보다 출시가 많이 늦었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마크 3가 처음 나왔을 때 마크 2랑 ANC 성능 차이를 찾으려고 굉장히 힘들게 노력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마크 4는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마크 3하고 어떤 점이 바뀌었고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마크 4 제품 언박싱하고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와 ANC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측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하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비닐부터 벗겨야죠. 이번 마크 4의 슬로건은 벗지 않는 헤드폰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비닐 벗길 때 꼭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보증 스티커가 있습니다. 비닐 벗기기 전에 이 스티커 잘 떼서 박스에 부착하든지 영수증에 붙여서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실제 저도 온라인 샵을 운영하면서 소니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 고객이 연락이 왔어요. 보증서가 없다고. 알고 보니까 이 비닐을 그냥 벗겨가지고 같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소니에서 보증서가 재발급이 되느냐? 그렇게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AS를 위해서 이 스티커 꼭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라고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저는 보증 스티커는 항상 박스에 붙어 있던 자리에 이렇게 다시 붙여 넣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던 디자인 아닌가요? 여기 옆에 마크 3 박스를 놓으면 자, 숨은 그림 찾기 시작. 일단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아래에 360 리얼리티 오디오 마크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 또 하나 발견. NFC 마크가 그레이에서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여기 마크가 하나 늘었고 앞에서 본 360 리얼리티 오디오 마크가 하나 늘었네요. QR 코드도 있고 하이리스 오디오 마크가 뒷면에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DS22HX가 DS22 익스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FTX HD가 빠졌네요. 제가 볼 때 FTX HD는 빠져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니에서는 항상 LDAC 코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LDAC 코덱의 비트레이트가 FTX HD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FTX HD는 LG의 스마트폰만 지원을 하지만 이 LDAC 코덱은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단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헤드폰은 쭉 나오고 마크 3와 같이 케이스에 들어있습니다. 이 360 리얼리티 오디오는 유료 서비스인가봐요. 여기 프리 트라이얼이라고 쿠폰이 있네요. 그리고 참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케이스의 지퍼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완전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 케이스의 지퍼를 덜렁거리지 않게 안으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열기 전에 잠시만요. 마크 3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케이스가
뭐가 바뀌었을까요? 케이스는 지퍼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정도만 바뀐 것 같네요. 여기 헤드폰이 보이고요. 액세서리가 깔끔하게 수납이 되어 있는데 무선 케이블, 그리고 항공기 기내용 어댑터, USB-C 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안에 헤드폰과 간섭이 없도록 깔끔하게 수납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네요. 자, 또 숨은 그림 찾기 시작.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기 NFC 마크가 블랙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레이 인쇄해서 음각으로 아예 새겨버렸네요. 그리고 화면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매트한 질감이 아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로고의 컬러가 조금 더 밝아졌어요. 헤드밴드도 마크3는 살짝 광이 있는데 마크4는 광이 아주 많이 없어졌어요. 마크3는 내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마크4는 여기 근접 센서가 추가된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 근접 센서 1개랑 가속도 센서 2개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게는 1g이 가벼워졌다고 해요. 이 마크3가 255g, 이 마크4가 254g입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확 체감이 되진 않는데 이어패드가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 이어패드 봉제선이 좀 더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네요. 이 이어패드 봉제선이 귀에 닿아서 간지럽다는 컴플레인이 있었나 봅니다. 소니가 고객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까지 바꾼 거죠. 착용을 하자마자 ANC가 빡! 지금 주변의 모든 소리가 다 없어졌어요. 제가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마크4는 블루투스 5.0이 탑재가 되었어요. 헤드폰은 연결성 자체가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5.0이 탑재가 되면서 전력 관리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000X 마크3를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 이 마크3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제가 생각할 때 사운드나 ANC는 이미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긴 있었어요. 첫 번째, 추운 날 터치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는 이미 부품 개선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두 번째, 통합 품질이 아주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기대를 하기로 이 M4에서 통합 품질이 개선되면은 또 살만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멀티 포인트가 안 된다는 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WH-10X 마크4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근접 센서가 탑재돼서 이 착용을 감지한 것도 똑똑해졌는데 저는 이거 세 손가락 대고 있는 퀵 어텐션 기능 아시죠? 말할 때 이렇게 계속 손을 대고 있는 거 어색하고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2번 터치해서 음악 끄고 얘기하다가 다시 2번 터치해서 음악을 켜거나 아니면 그냥 헤드폰 벗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전화가 와도 통화 품질이 썩 좋진 않기 때문에 헤드폰 벗고 스마트폰 들어서 여보세요 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스마트 토크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은 NFC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톡 하면 페어링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있죠. 지금 제가 일단 앱을 실행해 봤는데 앱에서 최신 헤드폰 소프트웨어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벌써 업데이트가 나왔네요. 일단 헤드폰이 연결되었는데 AAC 코덱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앱 UI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탭이 생겼습니다. 상태의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탭이 생겼습니다. LDAC 왜 활성화 안 됐나 봤더니 블루투스에 들어가서 LDAC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LDAC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니는 LDAC으로 들어야 좋죠. 그리고 여기 보면 통화 채팅이라고 스마트 토크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음성 감지 감도는 자동 높은 감도, 낮은 감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음성에 집중을 할 건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가 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15초, 30초, 1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15초로 설정할게요. 스마트 토크 기능은 음악을 듣다가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말하는 걸 감지해서 음악을 멈춰주고 외부 소리를 들려주는 기능입니다. 영어로는 스피크 투 챗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제가 바이노럴 마이크로 레코딩 하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근접 센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착용을 하자마자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바로 꺼졌어요. 잠시만요. 음악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렇게 제 목소리를 인식하고 음악이 꺼지고 외부 소리가 들어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1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음악이 다시 나오죠. 15초를 기다리기 어렵다 싶으면은 두 번 탭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 탭하면 바로 음악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 아마도 가속도 센서가 여기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하우징 내부에 울리는 소리를 진동으로 캐치해서 음악을 스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힘들게 손을 대고 있지 않아도 말로 바로 주변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벗지 않아도 되는 헤드폰입니다. 이미 마크3에도 통화 기능을 위해서 마이크 3개를 탑재했었는데 통화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마크4는 통화용 마이크 3개에 플러스로 여기 ANC용 피드포워드 마이크 2개를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할 때 총 5개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통화 품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통화 테스트 바로 해볼까요? 녹화한 통화 품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WH-1000X 마크 3를 촬영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WH-1000X 마크 4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WH-10X 마크 3를 착용하고 영상력 결과를 나오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가는 상황인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영상력 결과를 나가고요. WH-10X 마크 4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조금 불고 차가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테스트 해보실까요?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동시에 2개 장치 연결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멀티포인트를 사용하려면 LDAC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아이폰에도 페어링 해볼게요. 자, 이렇게 2대의 디바이스가 연결된 것을 여기에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러면 먼저 갤럭시에서 음악이 나온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폰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폰에서 음악을 플레이해 봤습니다. 아이폰에서 플레이 중인 음악에 대한 정보도 여기에 앱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의 음악을 재생하면 계속해서 아이폰의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갤럭시에서 음악을 듣고 싶으시면 아이폰의 음악을 끈 다음에 갤럭시의 음악을 재생하면 이렇게 노트 10의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이 소니의 멀티포인트는 한 대의 기기만 음악을 재생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기든지 내가 원하는 기기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나중에 재생한 음악을 들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에서도 어떤 장치와 연결이 되었는지, 어떤 장치에서 음악이 나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디바이스에서 음악을 듣다가 B 디바이스에서 전화가 오거나 하면은 전화를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흔치 않은 멀티포인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360 리얼리티 오디오는 여기 보시면은 귀 모양을 분석해서 서라운드로 만들어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360 리얼리티 오디오는 다음에 타이다를 지원할 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 출시한 WH-1000X 마크 4를 언박싱 하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FTX HDD 코덱이 빠졌지만 근접 센서 1개하고 가속도 센서 2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라이센스 비용이 빠지고 하드웨어 단가가 올라갔지만 가격은 49만 9천원에서 49만 9천원으로 4만원 내려갔습니다. WH-10X 마크 4 헤드폰이 이제는 정말 똑똑해져서 손을 대지 않아도 멈출 수 있고 통화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2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도 있고 이 이어패드가 넓어져서 장시간 착용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정말로 벗지 않아도 되는 헤드폰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사운드의 변화하고 ANC 변화를 측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변화도 한번 살펴볼까요? WH-1000X 마크 4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다음 영상이 뭐가 될진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